마음의 소리를 입술로 내뱉는 것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심장과 입술 사이는 몇십 센치 되지도 않는데 그 거리가 뭐라고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더더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말해버리자 다짐해 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픈 말 말고 수줍어도 다독이고 사랑스러운 말들로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세상의 아름다움은 모두 자연에서 시작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그것은 사랑밖에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죠. 사랑의 감정은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한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조각 따로따로 볼 때에는 어떠한 형태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요. 차근차근 맞춰가다 보면 멋진 퍼즐 하나가 만들어지듯 결국은 아름다운 삶의 작품이 완성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려고 하네요. 노을처럼 아름답게 익어간 노부부의 조각입니다. 마치 내 눈이 그대인 것처럼 같은 곳을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치 그대 것이 내 눈인 것처럼 슬플 때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그 시선의 공감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을 중심에 두고 겹쳐진 남녀를 그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그림자는 그 대상의 형태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대상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빛에 따라 어찌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어느 날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그림자가 어느 작은 소년의 그림자인 것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며 존재와 다른 모습의 환상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실체가 아닌 크게 비춰진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림 속 여자도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그녀를 향한 그의 진심을 알아봐 주길 바라봅니다. 사랑에 꼴인했어 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지나치게 쓸데없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에 꼴인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드리블해서 농구 골대까지 모든 공격수와 수비를 제치고 왔어요. 결국 저 골대에 공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게 웬걸 그토록 힘든 이유가 바로 골대의 모양도 하트 모양이었던 거죠. 하트 공을 하트 골대에 넣기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이 제가 해석한 사랑에 꼴인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죠. 상대방에 대해 빨리 알고 싶다고 해도 결국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오래도록 만나보고 대화해봐야 깊이 알 수가 있잖아요. 영상처럼 빨리 감기도 안 되고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때였나 봐요. 상대의 모든 것이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정리되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 책의 언어가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라는 전제겠죠? 어느 날 식사 도중 빈잔에 물을 따랐는데 바로 넘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잔 가득히 물이 차 있어서 오히려 빈잔처럼 보였던 거죠. 지금까지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 너무 투명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괜한 물만 낭비하고 있진 않았을까. 아니면 충분히 가득 찬 마음이었는데 알아채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지금 나는 빈잔일까 또는 맑은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 생각을 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다른 곳에서 조언을 듣고 방법을 찾는다 해도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혹은 마음 아프지만 자책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빛나는 대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이 아닌 나를 마주하고 기다린다면 황금 대여를 낚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림 속 두 사람의 위치가 바로 딱 눈 위치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직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어를 낚아 올릴 설렘과 함께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당신의 월척 기대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자유롭게 해석해 주세요. 원치 않게 튕겨나가기 전일 수도 있고 도와주는 저 사람들 덕분에 날아오르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이 돌멩이는 자신도 모르게 혹은 계획적으로 남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사람의 관계, 인간의 겉과 속, 가족, 인연, 사랑,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중 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여러분만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친하고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절대 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새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죠. 관계는 이렇게 너무나 입체적이고 미묘해요. 그런 관계의 성격을 고민해 보다가 어떤 것은 마치 가위와 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잘라내야만 만날 수 있는 사이, 또는 둘이 만나야지 자를 수 있는 사이. 언뜻 들으면 큰 차이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한 차이죠. 나에게 그런 사이가 누구일까 생각해보며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것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림 속 잠자리채를 한번 보세요. 상대방 얼굴에 모습을 하고 있죠? 상대에게 바라는 것들을 반딧불 잡듯이 하나씩 하나씩 채집하고 있는 두 남녀예요. 이 채집이 건강한 것인지 혹은 지나친 욕심인지는 본인이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무엇을 잡아야 내가 그리고 그대가 더 빛이 날까요? 서로를 어떻게 채우고 싶으세요? 이 그림에 영감을 받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버스가 시내 큰 대로변에 신호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하늘에 붉게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버스를 멈추게 한 붉은 신호등 불이 켜져 있었고요. 그때 이 그림을 떠올렸어요. 자연에도 빨강, 노랑, 초록 신호등이 존재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인간의 신호등과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연의 신호등은 어디서 멈추고 언제 가야 할지는 운전자의 마음이에요. 어느 것도 정해놓지 않은 가장 자유롭고 건강한 신호등이라는 거죠. 스리랑카와 몰디브 여행을 하면서 인도양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바닷물이 쓰다듬어서 짙어진 모래가 마치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같았거든요. 참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느낌은 번쩍거리는 도시가 아니라 반짝이는 바다와 해변 같았어요. 저의 여행을 거칠지 않고 촉촉하게 해주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올 여름 수국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베트남 달랏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초록 잎사귀 사이사이 팝콘처럼 터져 올라온 수국이 마냥 달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반미 샌드위치 빵 사이에 아낌없이 넣어서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사람들과 문자나 SNS로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순간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데 상대방의 가벼운 크크크에 섭섭하거나 마음 쓴 적, 또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버릇처럼 크크크를 써버렸을 때 등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크이 너무 의미 없어서 가볍게 하늘로 떠올라 버린 모습과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거대한 재앙의 존재처럼 말이죠.
크크크는 참 고맙고도 얄미운 친구인 것 같아요.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상황을 포장하기에 이만큼 좋은 선택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또 진정성이 결여되기 쉽죠.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저는 마음에 파도가 치는 기분이 들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마음의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저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둘 중에 누구와 더 가깝나요? 연필을 꺼내서 깎고 그림을 그리다가 떠올렸던 작업이에요. 쓱쓱쓱 그리면서 없어지는 연필을 보니 꼭대기라는 곳은 가장 먼저 닳고 깎여나가는 곳이더라고요. 정상이라는 곳은 오르기 힘든 곳이지만 그만큼 또 세상의 모든 날카로운 바람을 가장 많이 그리고 먼저 받아내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가족과 함께 다리를 건너가는데 한강 건너편에 빌딩들이 쭉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균일하고 촘촘하게 서 있는 빌딩들이 진짜 회색 지퍼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 지퍼가 길어지고 단단히 잠겨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자연이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딩 지퍼를 여니까 뒤에 푸른 자연이 나타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이 지퍼는 한 번 잠기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공포의 지퍼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워서도 한참 뒤에나 잠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덕분인지 그 시간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면 혹시라도 잊어버릴세라 머리맡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서 적어둔답니다. 일상의 잡음이 잦아든 새벽, 온갖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침대가 마치 나만의 작은 영감의 섬 같이 느껴졌어요. 8대 불가사의 중 한 곳인 스리랑카의 시기리아예요. 제65대 왕 카사파가 건설한 성체 도시인데요. 그 오묘하고 웅장한 규모로 인해서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그림은 시기리아 맞은편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숨어 빛발하던 작은 돌이 인간의 손을 거쳐서 보석으로 재탄생되듯 이곳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석처럼 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스리랑카에서 귀한 보석 잘 껴보고 왔습니다. 스리랑카 차밭에 갔었어요. 빛바다 영롱이 반짝이는 잎사귀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녹색 세상. 여기서 살면 시력이 좋아지지 않고서야 못 베길 것 같을 정도로 눈과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스리랑카 나라가 사람처럼 10개의 손가락이 있다면 그 중에 적어도 한 손가락의 지문은 차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 현지 천연 물감으로 그린 작업이에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된 황토 풍경으로 유명한 루시옹에 갔을 때였어요. 황토가 그려낸 도시, 그리고 그 황토가 만들어낸 천연 안료들. 이보다 더 나에게 매력적인 조합이 있을까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색색의 시트를 쌓아 올린 후 달콤 쌉쌀한 황토를 덮은 루시옹 케이크가 번뜩 떠오른 것은 아마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일지도 몰라요.